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로봇공학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우리 산업 현장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하잖아요. 2035년이면 1,300억 달러 규모까지 예측된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다들 AI 챗봇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어쩌면 진짜 큰 기회는 바로 이 일하는 로봇에 있을지도 몰라요. 물건 짚고 용접하고 재고 나르고 하는 애들이요. 아, 물리적인 일을 하는 로봇들이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예측치를 확 올렸어요. 원래보다 3배나 높게 380억 달러로요. 3배나요? 와. 네, 거기다 기존 산업용 로봇 시장까지 합치면 거의 94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게다가 AI 기술 덕분에 로봇 훈련 비용이 예전보다 10배나 싸졌다는 점도 이게 또 큰 변화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로봇 도입의 문턱을 확 낮추는 거거든요.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세 기업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네, 이 회사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이 로봇공학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그 전략과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하지만 또 엄청 재밌는 기술의 세계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옆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거고요. 저는 각 기업의 접근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야심찬 비전을 던지고 있는 테슬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테슬라 흥미롭죠.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이걸로 언젠가 회사 가치의 80%를 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전기차 회사가 갑자기 로봇의 미래를 건다니 좀 대담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죠. 스페이스X나 테슬라 초창기 때도 저게 되겠어 싶었던 걸 결국 현실로 만들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전적이 있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했던 시간보다는 늘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제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에 5,000대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 많아야 수백 대 정도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목표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에 옵티머스 팀 리더도 바뀌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비전은 정말 큰데 현실은 좀 빡빡해 보이는 느낌. 여기서 테슬라 전략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어쩌면 가장 큰 승부수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요? 네, 테슬라는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경쟁사로 꼽히는 피겨 AI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곳의 로봇들은 보통 10만 달러가 넘거든요. 훨씬 비싸죠. 와, 10만 달러 넘는 거랑 2, 3만 달러면 이건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 아닌가요? 만약 진짜 그 가격이 가능하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걸 해낸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엄청 비싼 설비 투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필요할 때 도입해서 쓰는 운영 비용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훨씬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하고 그 수도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적용 분야도 훨씬 넓어질 거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식당 같은 데에서 옵티머스 시연하는 거 그냥 홍보용 쇼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네요. 네, 그게 단순 쇼가 아니라 통제된 실험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실제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로봇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성능 개선에 필수적이거든요. 확실히 테슬라만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직 통합 역량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하면서 쌓아온 그 신경망 기술 있잖아요. 복잡한 걸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걸 로봇 지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자동차 기술을 로봇해도? 네. 그리고 전기차 만들면서 확보한 배터리 기술, 또 대량 생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로봇의 동력 문제나 원가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공장을 돌려본 경험 자체가 다른 로봇 스타트업들은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죠.
두고 보니 그렇네요. 시너지가 상당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개발 속도나 개선 사이클을 훨씬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 주가에는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반영되어 있긴 하죠. 선행 수익의 166배면 거의 완벽한 성공을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옵티머스가 이 약속한 잠재력의 일부라도 정말 일부라도 실현시킨다면 그 파급력은 지금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거겠죠? 정말 흥미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타일의 기업이죠. 떠들썩하기보다는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실행하는 아마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아마존. 로봇 활용에 있어서는 이미 실질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전 세계 물류창고에서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을 굴리고 있다고요? 네, 100만 대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연구실에 있는 시제품이나 테스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수백만 개 상품을 처리하는 실제 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SF 영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실이군요, 아마존에서는. 바로 그렇죠. 지금 아마존 물류센터의 현실입니다. 100만 대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단순히 그냥 로봇 많이 쓰는 거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딥플릿이라는 시스템으로 로봇 이동효율을 10%나 개선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딥플릿. 10%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존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절감하는 비용은 진짜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존 스케일에서는 그 작은 개선 하나하나가 쌓여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개별 로봇 성능도 대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허큘리스라는 로봇은 500kg이 넘는 선반을 번쩍 들어 옮기고요. 500kg이요? 네, 또 프로테우스 같은 로봇은 복잡한 창고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알아서 피해 다니면서 물건을 옮겨요. 안전하게. 성능도 좋고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렇게 많은 로봇을 이렇게 잘 굴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냥 로봇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로봇 자체의 성능이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 로봇들을 기존 물류 시스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람 작업자들과 얼마나 잘 통합, 인테그레이션 하고 운영, 오퍼레이션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통합과 운영. 네, 아마존의 최신 물류시설 보면 로봇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수도 훨씬 많아졌지만 동시에 이 로봇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숙련된 기술자들 고용도 같이 늘렸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화가 그냥 사람 일자리를 다 뺏는 게 아니라 일의 종류를 바꾸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복적이고 힘든 일은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처리량은 늘리고 물건 하나 처리하는 비용은 낮추고.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막 화려한 로봇 시연 영상 보여줄 때 아마존은 이미 로봇 공학을 매일매일의 운용 속에 깊숙이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운영 노하우, 시스템 통합 능력,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그 운용 규율,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죠. 정말 조용하지만 무섭게 강하네요, 아마존. 자, 그럼 마지막 주자입니다.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앞선 두 회사랑은 또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나 아마존처럼 로봇 완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아, 직접 안 만들어요? 네, 대신에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이고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고성능 칩, 이걸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하자면 로봇의 두뇌랑 신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로봇의 두뇌와 신경계, 비유가 재밌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인데요? 핵심은 아이잭이라는 통합 플랫폼이에요. 이걸 그냥 로봇 개발자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잭 GR000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복잡한 로봇의 기본적인 동작이나 환경 이해 능력을 미리 학습시켜 놓은 거대한 AI 모델, 일종의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아, 기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 그렇죠. 그리고 아이잭 랩이나 아이잭 심은 실제 로봇 만들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막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훈련장 같은 거예요. 비행기 시뮬레이터처럼요?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제슨 토르는 이렇게 훈련된 AI를 로봇 자체에 딱 탑재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로봇 스스로 빠르고 똑똑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고성능 온보드 컴퓨터예요.
로봇 안에 들어가는 작은 슈퍼컴퓨터라고 할까요? 와, 그러니까 로봇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기반 기술까지 거의 모든 걸 엔비디아가 패키지로 딱 제공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상당 부분 그렇죠. 로봇 만드는 회사들은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 로봇에 맞게 좀 조정해서 쓰면 개발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럼 로봇 회사들은 이걸 많이 쓰겠네요? 실제로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주요 로봇 회사들이 이미 엔비디아 아이작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체 기술이랑 같이 쓰면서 개발 속도도 높이고 성능도 개선하고 있죠. 이게 벌써 로봇 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 개발 도구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듣고 보니 예전에 엔비디아가 AI 훈련 시장에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장악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전략이죠. 개발자들이 쓰기 좋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먼저 쫙 깔아놓으면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도구에 익숙해지고 결국 그 도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엔비디아 하드웨어. 이 경우에는 로봇용 AI 칩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아하, 마치 옛날 골드러시 때 직접 금 캐는 대신에 금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랑 청바지 팔아서 돈 번 리바이스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곡괭이어 청바지 전략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어떤 회사 로봇이 최종 승자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누가 이기든. 네, 어차피 그 로봇들이 똑똑해지려면 엔비디아의 두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로봇 산업 전체가 커지면 엔비디아는 안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도 이런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죠.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 한 50배 수준이니까 이미 AI 리더십이나 미래 성장성을 시장이 높게 쳐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로봇공학 시장이 정말 예측대로 수조 달러 규모로 빵 터진다면 네. 이 물리적 세계의 AI, 피지컬 AI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엔비디아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도 성장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우,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로봇공학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각자 정말 다른 색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네, 한번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정말 대담한 비전과 가격 혁신으로 아예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은 압도적인 운영 능력으로 이미 로봇을 현실의 생산성 도구로 만들면서 조용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모든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이 세 기업이 이끌어가는 혁신이 앞으로 1,300억 달러, 어쩌면 그 이상으로 커질 로봇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과 삶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랑 로봇공학이 합쳐졌을 때 나올 시너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테슬라가 만드는 저렴한 휴머노이드, 아마존의 그 고도로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엔비디아의 더 강력해질 AI 두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또 서로 막 융합된다면 과연 몇 년 뒤에 우리 공장이나 사무실, 아니 어쩌면 우리 집의 모습은 지금이랑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즐거운 자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